2026년 5월 26일 기준으로 윈도우즈 12가 곧 나온다는 공식 정보는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문서에서 확인되는 이름은 계속 윈도우즈 11이고 공개 로드맵도 윈도우즈 11의 연간 기능 업데이트와 월간 보안 업데이트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윈도우즈 12 루머를 따라가는 영상이지만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공식 문서, 윈도우즈 인사이더 글, 그리고 루머를 반박한 보도를 나눠보면서 지금 확인된 것과 아직 추정에 머무는 것을 분리해 보겠습니다. 최근 돌았던 이야기는 대략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윈도우 12가 2026년에 나오고 모듈식 구조가 되고 AI 중심 운영체제가 되며 구독제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문장은 시청자 입장에서 바로 클릭하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개발자와 PC 사용자에게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실제 마이크로소프트 발표인지, 오래된 내부 프로젝트와 AI PC 흐름을 섞은 해석인지, 그리고 지금 내 PC나 회사 장비 계획에 영향을 주는 정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공식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런의 윈도우즈 11 릴리스 인포메이션 문서는 윈도우즈 11이연 1회 기능 업데이트 체계를 갖고 있고 기능 업데이트는 보통 하반기에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또 월간 보안 업데이트는 누적 업데이트로 계속 제공된다고 정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페이지가 윈도우즈 12 출시 준비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재 공개된 관리 단위는 윈도우즈 11 버전과 빌드입니다. 루머를 판단할 때는 이 문서를 기준선으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윈도우즈 11 25H도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5년 업데이트를 이네이블먼트 패키지 방식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4H와 같은 코드베이스와 서비스 브랜치를 사용하고 기능은 월간 업데이트 흐름과 함께 계속 들어오는 방식입니다. 이건 새 이름의 운영체제로 한 번에 갈아엎는 방향과 다릅니다. 윈도우즈 11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켜고 보안과 품질을 계속 누적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그 다음 혼동을 만든 이름이 26H1입니다. H1이라는 표기만 보면 기존 PC에도 상반기 대형 업데이트가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서포트 문서는 26H1이 기존 24H나 25H 장치의 인플레이스 업데이트로 제공되는 버전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대상도 일부 새 기기입니다. 따라서 26H를 윈도우즈 12의 예고편처럼 읽는 것은 무리입니다. 오히려 특정 새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제한적 분기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IT 프로 문서도 같은 방향을 더 명확히 말합니다. 26H1은 차세대 하드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 릴리스이고 초기 기기는 퀄컴 스냅드래곤 Xe 계열 프로세서로 출시된다고 설명합니다. 또 기업 배포 관점에서는 24H와 25H가 계속 권장 릴리스라고 정리합니다. 이 대목은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정말 2026년에 윈도우즈 11을 일반 사용자에게 밀 계획이라면 기존 윈도우즈 11 배포 문서가 이렇게 24H와 25H 중심으로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26H1 문서에는 흥미로운 단서도 있습니다. 26H1 장치는 2026년 하반기에 다음 연간 기능 업데이트로 바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이유는 26H1이 24H, 25H, 그리고 다가오는 기능 업데이트와 다른 윈도우즈 코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 여러 윈도우즈 분기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러 코어가 있다는 사실과 윈도우즈 12 출시가 확정됐다는 말은 다릅니다. 이 둘을 섞으면 루머가 됩니다. 윈도우즈 인사이더 쪽에서도 비슷한 단서를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글은 캐나일이 28,000 계열이 엑스페리멘탈 26H1로 29500 계열은 엑스페리멘탈 퓨처 플랫폼스로 이동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표기는 분명히 미래 플랫폼 실험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윈도우즈 10이라고 부른 것은 아닙니다. 인사이더 빌드는 앞으로의 기술을 시험하는 통로이고 특정 빌드 번호가 바로 제품명이나 출시일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캐네리 빌드 자체도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2026년 2월에 28권 20계열 빌드는 윈도우즈 11 인사이더 프리뷰 빌드로 공개됐고 윈도우즈 인사이더 사전 릴리스 빌드라는 설명이 붙습니다. 인사이더 채널에는 실제 제품에 들어갈 기능도 있고 방향을 시험하다가 바뀌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 캐나일이나 엑스페리멘털에서 새 코드가 보인다고 해서 윈도우즈 12 출시일이 나온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확인 가능한 표현은 어디까지나 윈도우즈 11 인사이더 프리뷰입니다. 루머가 왜 그럴듯했는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6H1은 새 하드웨어를 위한 분기이고 인사이더에는 퓨처 플랫포머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코파일럿 PC와 로컬 AI 기능,
예전 코어 PC와 허천밸리 이야기가 붙으면 마치 윈도우 12가 곧 나온다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각들은 같은 층위가 아닙니다. 제품명, 출시 채널, 내부 아키텍처,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윈도우즈 센트럴의 잭 버우덴은 이 루머를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2026년에 윈도우즈 11을 출시할 계획은 없고 2026년 윈도우즈 로드맵은 윈도우즈 11을 고치고 평판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도는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보조 출처로 써야 합니다. 다만 기존 윈도우즈 로드맵을 오래 취재해온 매체의 설명이고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의 방향과도 크게 어긋나지 않습니다. 윈도우즈 센트럴 기사에는 중요한 업데이트도 들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12 루머의 출처로 보인 PC월드 글이 정정됐고 원문은 출처 링크나 인용이 부족했으며 PC월드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대목은 이번 영상의 톤을 결정합니다. 루머를 완전히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출처가 약한 주장을 공식 로드맵처럼 다루면 안 됩니다. 특히 운영체제 교체와 하드웨어 구매에 영향을 주는 정보는 한 단계 더 엄격하게 봐야 합니다. 코어 PC 이야기도 정리해야 합니다. 윈도우 센트럴은 코어 PC가 2023년쯤 논의되던 프로젝트였고 윈도우즈 데스크톱을 여러 호환성 수준에 맞춰 조정하거나 상태 분리를 통해 업데이트와 보안을 개선하려던 시도였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 설명은 곧 윈도우 12 출시를 뜻하지 않습니다. 내부 프로젝트나 아키텍처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말과 그것이 2026년에 윈도우 12 제품으로 나온다는 말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H선밸리, 떠있는 작업 표시줄, 구독형, 윈도우즈 같은 키워드도 같은 방식으로 봐야 합니다. 윈도우즈 센트럴은 허천드밸리가 2023년의 코드명이고 급격히 바뀐 UI 주장은 2022년의 콘셉트 이미지에 기반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또 구독형 윈도우즈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반복됐던 주제입니다. 오래된 내부 코드명과 콘셉트 이미지가 최신 루머에 다시 붙으면 사실보다 더 큰 이야기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이 루머를 쉽게 믿은 배경도 있습니다. 윈도우즈 10 지원은 2025년 10월 14일에 끝났고 많은 사용자는 아직 윈도우즈 11 전환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원 종료 이후에도 PC는 동작하지만 보안 업데이트가 끊기면 위험이 커집니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윈도우즈가 나온다는 말은 자연스럽게 관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윈도우즈 10 종료가 윈도우즈 12 출시의 직접 근거는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히려 윈도우즈 11 전환과 ESU 선택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윈도우 11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2026년 3월 윈도우즈 품질글에서 사용자 피드백을 오래 분석했고 사람들이 윈도우즈가 더 좋아지길 원한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 말은 윈도우 12가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윈도우 11의 성능, 안정성, 완성도입니다.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새 이름일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작업은 현재 윈도우즈 11을 고치는 쪽입니다. 품질 블로그의 핵심 문장은 퍼포먼스, Reliability and Craft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6년에 윈도우즈 11의 반응성, 안정성, 그리고 경험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윈도우즈 12 루머보다 훨씬 현실적인 다음 변화입니다. 사용자가 실제로 체감하는 것은 제품 이름보다 파일 탐색기가 빨리 열리는지, 업데이트가 작업을 덜 방해하는지, 드라이버와 앱이 안정적인지입니다. 지금 공개된 계획은 바로 그 부분에 집중합니다. 가장 상징적인 변화는 작업 표시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작업 표시줄을 위나 옆으로 옮기는 기능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윈도우즈 11 출시 이후 많은 사용자가 아쉬워했던 부분이고 단순히 새 기능 하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즈 11의 초기 설계에서 빠졌던 사용자 선택권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입니다. 만약 윈도우즈 12가 아니라 윈도우즈 11 안에서 이런 변화가 들어온다면 사용자 체감은 새 버전명보다 더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AI에 대해서도 방향이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윈도우즈 곳곳에 무조건 넣기보다 실제로 유용한 곳에 더 의도적으로 통합하겠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스니핑 툴, 포토스, 위젯, 네이페프트 같은 앱에서 불필요한 코파일럿 진입점을 줄이겠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윈도우즈 12 루머와 반대되는 신호입니다. AI가 운영체제를 덮는다는 이야기보다 어디에 넣을지 다시 조정하는 흐름이 공식 문서에 더 가깝습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도 중요한 변화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업데이트가 예측 가능하고 계획하기 쉬워야 한다고 말하며 설치 과정에서 업데이트를 건너뛰거나 업데이트 설치 없이 종료하거나 다시 시작하는 선택지를 언급했습니다. 또 자동 재시작과 알림을 줄이겠다는 방향도 있습니다.
개발자나 작업용 PC 사용자에게는 이 부분이 실제 생산성과 연결됩니다. 운영체제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업데이트가 작업 흐름을 얼마나 덜 끊는지입니다. 파일 탐색기는 윈도우즈에서 가장 자주 쓰는 화면 중 하나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파일 탐색기의 시작 속도, 깜빡임 감소, 탐색 부드러움, 일상적인 파일 작업의 신뢰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합니다. 뒤쪽 계획에는 검색, 탐색, 컨텍스트 메뉴 지연을 줄이고 큰 파일 복사와 이동을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건 겉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매일 체감되는 변화입니다. 윈도우즈 11을 계속 쓰게 만들려면 이런 기본기가 먼저 좋아져야 합니다. 성능 쪽에서는 윈도우즈 자체의 리소스 사용량을 줄이고 기본 메모리 사용량을 낮추며 부하가 걸린 상황에서도 앱 반응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이 부분은 윈도우즈 10이라는 이름보다 더 본질적입니다. 사용자는 새 로고를 쓰는 운영체제보다 같은 PC에서 더 덜 버벅이고 더 오래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윈도우즈를 원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2026년에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기본 성능입니다. 신뢰성 계획에는 드라이버와 주변 기기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OS 수준의 충돌을 줄이고 드라이버 품질과 앱 안정성을 강화하며 블루투스, USB, 프린터, 카메라, 오디오 연결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겠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기업 장비나 개발 장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개발자에게는 WSL 개선도 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리눅스와 윈도우즈 사이의 파일 성능, 네트워크 호환성, 첫 설정 경험, 기업 관리와 정책 제어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로스 플랫폼 개발자에게 WSL은 단순한 옵션이 아닙니다. 웹, 서버, 모바일, 데스크톱 프로젝트를 한 장비에서 다루는 팀에서는 윈도우즈 개발 환경의 핵심입니다. 윈도우즈 12 루머보다 WSL과 파일 시스템 기본기가 좋아지는지가 더 직접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AI 기능은 별도 축으로 봐야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러트 풀C를 윈도우즈 11 AI PC의 한 종류로 설명하고 모든 코파일러트 풀C는 윈도우즈 11 PC이지만 모든 윈도우즈 11 PC가 코파일러트 풀C PC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문장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윈도우즈의 기본 기능과 고급 AI 기능은 같은 이름의 운영체제 안에서도 하드웨어에 따라 갈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윈도우즈 12의 필수 요구사항을 단정하기보다 코파일러트 플러스 기능 요구사항을 따로 보는 편이 맞습니다. 코파일러트 플러스 PC의 대표 기준은 40TPS 이상 NPU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설명에는 소비자용 코파일러트 풀C가 최소 40TPS NPU, 16GB 램, 256GB SSD, 그리고 윈도우즈 11 24H 이상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기준은 윈도우즈 12 요구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AI 기능이 어떤 PC에서 열리고 어떤 PC에서는 제한될지 보여주는 기준입니다. 로컬 번역, 이미지 생성, 지능형 검색 같은 기능은 NPU 성능과 직접 연결됩니다. 리콜 문서는 하드웨어 분리를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리콜은 코파일러트 PC, 40탑 NPU, 16GB 램, 8개 논리 프로세서, 256GB 저장 장치 같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또 윈도우즈 헬로 인핸스 사인인 시큐리티와 생체 인증, 비트로커 또는 장치 암호화 같은 조건도 들어갑니다. 즉, AI 기능은 단순히 OS 버전만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보안 구조와 하드웨어 조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리콜은 개인 사용자뿐 아니라 기업 관리 관점에서도 중요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런은 상업적으로 관리되는 장치에서 리콜이 기본적으로 제거되어 있고 관리자가 정책을 구성해야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 스냅샷 저장은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고 관리자가 사용자를 대신해 저장을 켤 수 없다는 점도 설명합니다. 이런 문서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도 AI 기능을 무조건 강제하는 방식보다는 정책과 동의, 보안 요구사항을 분리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윈도우즈를 볼 때는 두 갈래로 나누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하나는 일반 윈도우즈 업데이트입니다. 24H, 25H, 그리고 2026년 하반기 기능 업데이트처럼 많은 윈도우즈 11 PC에 단계적으로 제공되는 흐름입니다. 다른 하나는 코파일로트 플러스 경험입니다. 이쪽은 NPU, 메모리, 저장 장치, 보안 조건을 요구합니다. 윈도우즈 12가 언젠가 나오더라도 이 구조는 계속 중요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름보다 기능이 열리는 조건을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윈도우즈 12가 실제로 나온다면 어떤 방식일까요? 여기부터는 공식 발표가 아니라 기존 윈도우즈 배포 방식에서 보는 추정입니다. 먼저 인사이더 채널에서 새 빌드와 기능이 시험되고 그 다음 서피스나 OEM 새 기기에 사전 탑재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후 기존 PC에는 윈도우즈 업데이트에서 단계적으로 배포되고 ISO나 설치 도우미 같은 수동 설치 경로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AI 기능은 코파일로트 플리스 PC 조건과 분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내 PC에 큰 업데이트가 뜬다면 윈도우 12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용자에게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은 윈도우 11 25H, 24H나 25H의 누적 업데이트 또는 인사이더 채널을 켠 경우의 프리뷰 빌드입니다. 26H1도 기존 PC에 윈도우즈 업데이트로 제공되는 일반 기능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따라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화면에서 버전명과 KB 번호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름이 윈도우 10이라고 공식 표시되지 않는 한 루머와 업데이트 알림을 연결하면 안 됩니다. PC 구매나 업그레이드 판단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10 PC가 윈도우즈 11 요구사항을 만족한다면 무료 업그레이드 경로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만족하지 않는다면 윈도우즈 10 ESU나 새 PC 구매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AI 기능이 중요하다면 단순히 윈도우즈 11 가능 PC가 아니라 코파일로트 플러스 PC 기준을 봐야 합니다. 반대로 AI 기능이 중요하지 않다면 윈도우즈 12 루머 때문에 정상적인 윈도우즈 11 업그레이드나 보안 계획을 미룰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기업이나 팀 단위에서는 더 보수적으로 봐야 합니다. 26H1 IT 프로 문서는 24H와 25H가 기업 배포의 권장 릴리스로 남아있고 기존 롤아웃이나 구매 계획을 바꿀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즉 2026년의 실무 계획은 윈도우 10이 되기보다 24H와 25H 안정화, 다음 하반기 기능 업데이트 검증, 코파일로트 플러스 기능 정책, 리콜 같은 AI 기능의 사용 여부를 정리하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앞으로 볼 신호는 명확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런의 릴리스 인포메이션에 윈도우즈 12 항목이 생기는지, 윈도우즈 블로그나 공식 이벤트에서 제품명이 발표되는지, 인사이더 문서가 특정 제품 출시를 명시하는지, OEM 새 기기 문서가 윈도우즈 11을 사전 탑재 OS로 표시하는지 봐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윈도우즈 10이라는 이름보다 윈도우즈 11 품질 개선, 다음 하반기 기능 업데이트, 코파일로트 플러스 요구사항을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결론은 이렇습니다. 공식 문서상 윈도우즈 12 출시 정보는 없고 윈도우즈 11은 연간 하반기 기능 업데이트와 월간 누적 업데이트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6H1은 특정 새 하드웨어를 위한 제한적 릴리스이고 기존 PC의 다음 큰 흐름은 윈도우즈 11 하반기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루머에 등장한 코어 PC, 허천벨리, 구독형 윈도우즈, AIOS 이야기는 오래된 프로젝트나 추정이 섞인 설명에 가깝습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보이는 방향은 윈도우즈 11을 더 안정적이고 덜 방해되게 고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윈도우즈 12는 기다릴 대상이라기보다 아직 확인해야 할 이름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내 PC가 윈도우즈 11 업데이트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2026년 하반기 기능 업데이트에서 작업 표시줄과 파일 탐색기, 업데이트 경험이 실제로 좋아지는지, 그리고 AI 기능을 쓰려면 코파일로트 플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입니다. 윈도우즈 12가 언젠가 나오더라도 핵심 질문은 같습니다. 새 이름이 아니라 내 장비와 업무 흐름에서 어떤 기능이 실제로 열리고 어떤 비용이 생기는지를 봐야 합니다.